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국숭세단 라인 대학의 첫 번째로 국민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국민대학교는 우선 굵직한 변화가 두 가지 정도 생겨서 이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국민대학교뿐 아니라 국숭세단, 건동홍, 광명성가 라인이 전형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었으니 국숭세단 근처 라인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번 콘텐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26학년도 국민대학교 입시에서의 핵심 변화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와 논술 전형이 신설, 그리고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하라 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과 똑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들의 경우 원래 3대1 면접이었는데 입학사정관 2인과 학생 1명이 면접을 보는 2대1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의 경우 원래 2단계 평가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30% 받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아예 1단계의 특기, 즉 어학 성적 및 입상 실적 평가를 70% 반영하고 면접을 30% 봄으로써 완전히 특기 및 면접만 평가하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라는 명칭에 충실한 변화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에서 영어 영문학부, 일본학과는 더 이상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가한 비교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아예 폐지되고 논술 전형이 신설되어 전형별 선발 인원에 이래저래 변화가 생긴 모습입니다.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하나만 남음에 따라 전형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고, 신설된 논술 전형처럼 정량 위주 전형인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이 선발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취업자 전형 역시 폐지되었으나 해당 인원은 고스란히 학생부 종합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한 비교 자료입니다. 전형이 이것저것 바뀐 것만큼이나 세부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도 많이 바뀌었는데 공통성이 있다기보다 좀 어지러운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모집 단위에서 전형별로 몇 명이 인원을 선발하는지에 대해 똑바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은 선발 인원이 거의 다 늘어났습니다. 경영학부의 경우 원래 두 세부 전공이 인원을 나누어서 뽑았는데 2026학년도에는 경영학부로 통합해서 뽑아서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 전체 인원을 세보면 43명에서 53명으로 결국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학부처럼 오히려 한 명이 줄어든 모집 단위나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처럼 인원의 변동이 없는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은 논술 전형이 신설을 위해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도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로 인해 인원이 넘어와 선발 인원이 늘어난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학부 중국 전경 전공 건설 시스템 공학부처럼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모집 단위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건설 시스템 공학부는 기존에 14명이면 꽤 많은 인원을 모집했던 것인데 아예 실시하지 않게 되었으니 큰 변화를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이 전체 선발 인원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에서 인문자연계열 모두 더 이상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의 경우 자유전공이나 미래융합전공이나 모두 정시모집으로만 선발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대학교 인문기술융합학부 소속 자유전공과 미래융합전공은 모두 자유전공학부가 맞고 1학년 2학기 말에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특정 단과대학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전공의 경우 전공 변경에 횟수 제한이 없지만 미래융합전공은 별도 조건 없이 자유로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시모집도 선발 인원이 늘어난 모집 단위도 있고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한 경제학과처럼 군을 이동한 모집 단위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민대학교 2026학년도 입시에 생긴 주요 변화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에 생긴 첫 번째 변화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되고 논술 전형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과 서류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으로 통일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공 충실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 팀장이 말씀해드린 적 있는데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양상이죠. 건동홍 라인부터 국숭세단, 광명상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모두 토파보았을 때 기회균형 전형은 제외하고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만 운영하는 대학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가 있으며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양분에 운영하는 대학은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가톨릭대학교가 있고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만 운영하는 대학은 홍익대학교, 상명대학교 뿐입니다. 면접이 너무 싫어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만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는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니 웬만해서는 면접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수시카드와 수시에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대학교는 그래서 2026학년도에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만 운영하는데 이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쓸 학생들께서는 전공 적합성이 철저한 어필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자유전공 및 미래융합전공이라는 무전공 모집 단위 신입생 선발은 모두 정시 모집으로만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즉 수시 모집에서는 모두 학과 모집만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단과대학 무전공 모집 단위도 없이 모두 학과 또는 학부 선발을 진행하니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서류평가에서 역량이 좋은 학생들을 1차로 선별한 뒤에는 면접을 통해 학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는지, 전공을 이수할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 예측되니 올해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는데 아직 2026학년도 전형계획상으로는 논술고사가 어떤 형식일지 등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인문계열보다 2배 정도 많은 것 정도의 정보만 알 수 있기에 2026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잘 살피셔야 할 것이고, 다시 건동홍, 국중세단, 광명상가 라인 논술 전형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 국민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10년 만에 부활시킴으로 인해 이제 명지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만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원래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의 경우 2025학년도까지 인문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자연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인문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자연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스럽게 국민대학교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높아져 입결 역시 자연스레 상승할 것입니다. 며칠 뒤에 전형 계획을 분석할 숭실대학교 역시 2025학년도에 인문자연계열 모두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국숭세단 라인에서 국민대학교 인문계열, 숭실대학교 전 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5로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모두 2합 6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사실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군들에게 2합 6이 엄청 버거운 수준까지는 아니기도 한 만큼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높아질 것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노리고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느 정도 상향카드로 써볼까 했던 학생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하여 건동홍, 국숭세단, 광명상가 라인 2026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도 쭉 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는 논외로 하고, 홍익대학교의 경우 3합 8, 숙명여자대학교는 2합 6, 국숭세단은 모두 2합 6, 광명상가 라인에서는 가톨릭대학교 2합 7을 제외하고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합 6이 편한 학생들의 경우 국숭세단을 모조리 써버리고 광명상가 라인에서 안정을 잡는 전략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학생들이라면 숙명여자대학교 상향 역시 고려할 수 있기는 하나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군에게 2합 6은 어느 정도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상향카드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좀 더 힘을 준다고 하면 홍익대학교 상향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홍익대학교도 2026학년도에 자연계열 필수 응시 과목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계열 간 벽을 허무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대학교의 경우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숭실대학교의 경우 미적분 기하 및 과학탐구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2합 6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어도 아직은 숭실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 가장 벽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민대학교는 전형계획상으로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딱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과학탐구 응시 자체가 필수인 것이 아니라 탐구 성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거면 과학탐구 성적을 써라로 해석됩니다. 즉 사회탐구를 쳤어도 국어, 영어, 수학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함과 함께 입학처에 실제로 문의해보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국민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